안녕하세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신남규입니다. 올해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31개 시군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센터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이 교육에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그리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실무자들을 위해서 힐링의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운영위원장이라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경기도 공동체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이제 그 연구자의 한 명을 참여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마을정책의 2에 특히 기본계획에 대한, 2기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그 2기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다양한 부서에서 많은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도 하시는데 이 기본계획은요, 행정계획입니다. 즉, 주민들이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행정이 무엇을 하겠다고 수립한 그런 행정계획입니다. 근데 이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강화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이 하는 게 아니죠.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이나 그 경기도 마을지원센터는 그런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돼서 당연히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주체들인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본 계획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민관 협치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하고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사회 발전이 정체된 문제를 극복하고 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미 세계인들이 합의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거버넌스는 단순히 그 민과 간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뭘 결정할 때 일정한 권한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주민들이 주도가 되지만 행정이 이걸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은 사실상 어떤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결정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이 마을공동체 정책이 민간 협치 거버넌스를 개념을 구현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결정까지 하자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이제 설계하고 진행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 마을공동체 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물론 이 기본계획이 행정계획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입장들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첫째는 현장에서 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주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활동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민과 활동가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지만 그래도 활동가라고 한다면은
좀 더 오랫동안 이 활동을 좀 집중해서 했던 분들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해관계자는 이제 마을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실무자 활동가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기도 제2기 마을공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장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현장 주민과 활동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자.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이분들에게 참여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행정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아무리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행정에서 그걸 전혀 받을 수 없다면은 이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행정의 사항과 일정한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행정도 당연히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대내 여건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을 공동체 관련 법령이나 지침, 조례, 매뉴얼,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 등에 대한 또 문건들을 참고해서 분석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관련된 행정 자료, 그리고 마을 공동체 관련 학술 논문들을 좀 고찰하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따복 공동체 기본계획, 그러니까 1기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바뀐 거는 작년부터니까 그전에는 따복 공동체였죠. 그래서 따복 공동체 기본계획, 그리고 각 연도별 시행계획, 도와 중간지원 조직의 연구보고서, 정책백서, 도나 시군 지역의 조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개념과 정책 관련된 학술 논문 등을 조사하고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의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저희가 고찰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나 기초의 민간 네트워크라든가 지원센터들, 행정부서들의 현황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기도나 또는 시, 군 단위의 마을 공동체 지원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연도별 변화라든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것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따복 공동체,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따복 공동체 정책이었으니까 그 따복 공동체 정책의 추진 실태나 결과들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을 공동체 정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추진 배경, 원칙, 주요 내용, 지원 체계,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두 번째는 마을 활동가, 담당 공무원, 중간 지원 조직 실무자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뷰라기보다는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핵심 그룹 인터뷰, 그러니까 FGI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분들을 참여해서 한 5, 6인 정도 되는 분들 모아서 사실은 FGI이기도 하지만 집단 면접조사 같이 했고요. 그리고 핵심 이해관계자 몇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활동가들은 31개 시군에 마을 활동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FGI나 이런 식으로 5, 6명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마을 활동가들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규모가 큰 워크숍 방식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만 당시가 이제 그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50인 이상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을 초대하지도 못했고 좀 활동을 오래 했던 활동가들을 50명 이내로 제한을 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평가 워크숍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센터의 위탁법인 관계자나 실무자들에 대해서 몇 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제2기 경기도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의 핵심적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두 번째는 기본 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별 추진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진 과제를 이제 다시 그 뒤에 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까 또 말씀드렸지 경기도의 여러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수립하고 보고서도 만들죠. 근데 대부분이 연구 용역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만들면 그분들이 이제 연구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만들어진 기본계획 보고서들은 실제 행정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행정이 별로 돈으로 용역을 줬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자기들이 실제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 없이 연구진들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 좀 과장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죠.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는 인쇄되자마자 캐비넷으로 던져져서 그냥 거기서 잠자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기본계획 내용을 알고 행정이 만약 그 기본계획과에서 정한 내용들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좀 따질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함께 이 내용을 만들고 함께 이 내용을 인지하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저희가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표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이건데요.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함축으로는 FGI, 심층 면접 등을 통해서 몇몇 분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요. 두 번째는 평가 워크숍을 아까 말씀드렸던 50여 명의 현장 활동가들을 초대한 평가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전략과제나 추진과제를 1차 정리했고, 그리고 이 정리된 내용을 바로 이제 그 기본계획 내용으로 채택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비전 워크숍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비전 워크숍은 이해관계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행정지원센터 현장활동가 기초지원센터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한 비전 워크숍을 통해서 연구진에서 마련한 이 전략과제 및 추진 과제를 수정 보완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그리고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합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서 비전에 들어갈 중요한 키워드들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전 워크숍에서 다룬 거는 사실 경기도 행정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등 재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하는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내용도 이제 그 다양한 5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일정하게 방안을 제시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들 모두 모아서 연구진이 이제 그 전략과제, 추진과제 같은 걸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게 미니 워크숍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경기도 도행정, 경기도 기초센터 연구진이 모여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만든 이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확인을 한 거죠. 행정은 당시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안을 저희는 반대하지 않겠다, 다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경기도 센터에서는 한두 가지를 좀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연구진들과 합의를 해서 그 합의된 내용들을 기본계획안에 다시 수정해서 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2기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좀 더 이제 각각 조사를 어떤 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FGI, 심층 면접 등은
관련 주체들에 대해서 뭐 했다고 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기초센터 실무자, 기초센터 이해관계자, 담당 공무원, 광역센터 실무자, 광역센터 이해관계자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뭐 지난 마을 사업의 성과, 문제점, 발전 방안, 역할, 광역과 기초센터 간의 역할 분담, 행정과 광역센터 간 역할 분담,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뭐 이렇게 경제 공동체의 활성화 방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현장 활동가 50여 분을 초청한 성과 워크숍은 여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좀 31개 시군에 좀 골고루 초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좀 많은 데가 참여한 자치단체가 있고 좀 적게 참여한 자치단체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활동가 추천을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좀 네트워크에 좀 대표적인 네트워크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마을 네트워크, 모두넷, 그리고 경기도 지도가능발전협의회 마을의제위원회에 일정한 활동가들을 좀 초청할 활동가들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49명을 초대했고요. 근데 현장에 오신 분들은 42명이 활동가가 오셨고, 여기에 연구진 4명, 경기도 지원센터 실무자 11명, 그리고 경기도 행정 2명 해서 총 59분이 참여해서 그 평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평가 워크숍은 크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성과입니다. 지난 경기도 마을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성과가 무엇인가 여러 관련된 질문을 갖고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뭐 여기 약간 워드 크라우드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뭐 사진으로 정리했는데요. 뭐 성과는 공동체가 활성화됐다, 뭐 확대됐다, 활동가들이 생겨났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고요. 문제점 워크숍 2번째는 문제점 도출하는 겁니다. 그동안 경기도 마을 공동체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냐 했더니 제일 큰 게 지원 부족이죠. 그런 내용들, 인건비에 대한 어려움, 뭐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그런 것들이 다 문제점 등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워크숍은 이제 과제에 노출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 워크숍 3번째가 이제 기본 계획의 수립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은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뭐 이런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워드 크라우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뭐 기초 시군의 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뭐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그냥 수렴한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이렇게 나온 의견들을 현장에서 1차적으로 분류했어요. 주제별로, 정책별로 분류했고, 좀 더 구체적인 분류는 연구진이 이제 추가 분류해서 전략 과제 및 목표 등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한번 수정하기 위한 확인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 워크숍을 수립을 했죠. 그래서 이 비전 워크숍의 수립은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을 공동체, 제2기 경기도 마을 공동체의 비전 문구를 구성할 키워드들을 도출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로 정리된 전략 과제 및 추진 과제를 확인하고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 이런 내용이었고요. 3번째는 이제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의 경기도 마을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좀 도출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5개 그룹에서 45명 정도가 이 비전 워크숍에 참여를 했는데요. 경기도 행정, 기초시군 행정, 광역센터, 기초센터 현장 활동가, 그래서 연구진을 제외하고 총 41명이 참여해서 비전 워크숍을 수립했습니다. 비전 워크숍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처음에 키워드들, 타입별로 키워드들을 한 2-3개로 합의하도록 하고요. 그걸 발표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출된 키워드들을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3가지로 키워드를 도출했죠.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심층 면접조사나 이제 평가 워크숍을 통해 나왔던 것들을 저희가 11개 전략 과제로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면서
수정해야 될 것, 추가해야 될 것, 삭제해야 될 것 등의 확인 작업을 거쳤고요. 뭐 아까 세 번째 코로나 재난 상황에 대한 뭐 마을 공채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도 했습니다. 미니 워크샵은 경기도 행정, 경기도 마을공채위원회 위원광역센터, 기본계획 수립 자문단 연구진이 참여해서 정리된 이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받을 거냐 말 거냐부터 행정은 받겠다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니면 좀 더 수정하고 싶은 게 있는지 하는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들어간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